박 대표의 꿈꾸는 내일이 드디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구독자가. 5월 5일날 대표님한테 어린이날 선물같이 제가 10,000명이 오늘 될 것 같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네. 저녁에 정확하게 11시 40분경에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유치원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쇼츠 영상이 떡상을 해가지고 하루에 500명 이상, 하루에 50명도 잘 안 됐어요. 맞아요. 오늘도 다른 지금 부동산 때문에 누구랑 미팅을 좀 했는데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되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구나 라는 걸 느꼈고 약간의 책임감 같은 것도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유를 어떤 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오늘 대표님한테 처음에 여쭤봤을 때도 이해를 잘 못하셨잖아요.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왜 얘기하다 끊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유치원을 사면 유치원 재건축 단지 안에 있는 단지 내 유치원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길에 있는 유치원 말고 네. 물론 유치원 다른 데도 많은데 네. 그런 거 잘못 사면은 이게 용도 변경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해도 이게 매매가 잘 안 되고 임대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매매를 해서 지금 용도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섣부르게 여러분들한테 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잘 알고 접근하셔야 이거를 잘 용도 변경해서 매매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길 텐데 아직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 같고 대표님도 경매까지 하시는 부동산 나름 전문가라고 하시는데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 하셨잖아요. 작년에 얘기 들을 때 그냥 딴 나라 얘기인 줄 벌써 알았어요. 작년이구나. 작년이에요. 야. 작년. 네. 그 얘기 제일 처음 들었을 때 속으로 근데 그게 암만 생각을 해도 그 금액을 들여가지고 내가 하느니 다른 거 투자할 처도 많이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거는 그 원장님들은 왜 안 할까? 제일 중요한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왜냐면 그때 유치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영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쇼츠를 좀 뽑아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단지 내 상가 유치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단지 내 상가 유치원 노유자 시설을 근생으로 변경해서 근생으로 왜 변경을 하냐면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하고 경로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정도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노유자 시설이 그렇게 운영이 되죠. 예. 그런데 근생으로 바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하고 똑같이 식당, 또 병원, 미용실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네. 그런 거를 원하는 분들은 많거든요. 맞아요. 유치원 네. 하려는 분들은 많이 네.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가치가 두세 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1억에 샀으면 2억이 되고 3억이 되는 거거든. 근데 단지 중간에 어렵지 않은 과정만 거치면 되는데 그거를 유치원 원장님들은 귀찮아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근생으로 바꿔서 가치를 올리는 거 어쨌든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데 앞에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재건축 단지 내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상가 조합원이 돼서 아파트 입주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입주권 생기죠. 대표님은 아시죠? 상가지. 그거는. 예. 그거는 아시는데 유치원을 상가로 왜 바꾸면 좋지? 그러고 나서는 딱 끊기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상가로 바뀌면 입주권이 나온다. 이게 연결이 되면은 그래서 유치원을 사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어쨌든 유치원은 용도를 변경을 못하게 만들어 놨었어요. 유치원 네. 근데 그게 몇 년 전부터 바뀐 거죠. 풀렸어? 네. 바뀐 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그럼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없으면 이게 폐원, 효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빨리 다른 유치원이 내 근처에 아직 있을 때 나부터 먼저 해야 돼. 사라지기 전에. 그렇죠. 내가 먼저 해야 저 사람들은 유치원을 근생으로 바꿀 수가 없는데 다른 유치원 원장님들이 근생으로 다 바꿔놓은 상황에서는 나는 바꿀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노유자 시설은 신고만 하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은 그게 불가능했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2018년도인가 그때 한번 변경된다고 얘기가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한 3년 전, 2년 전부터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강남에서 보면은 음마 아파트의 상가 쪼개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상가 쪼개기가 뭐예요?
상가의 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돼서 입주권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몇 평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이 돼서 상가 쪼개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에 이거를 또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상가 쪼개기. 변경을 했지만 또 알아본 결과 그게 법으로 어떻게 하기가 되게 애매하다. 그렇죠. 네. 왜냐면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만 쪼개면 되니까는 쪼개면 되기 때문에 약간 네.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아파트를 내가 입주권을 받는다 안 받는다도 그렇게 나온 데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의 협의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파트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꼭 된다 뭐 이거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근처 부동산만 가도 상가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저도 한 10평짜리 제가 제 사무실을 얻으려고 갔었는데 상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이렇게 그때부터 알아봤던 건 아니지만 단지 내 상가에 유치원이 나왔길래 너무 가까운 데 나와서 좋다 하고 살려고 했었던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사서 뭐 어쩌라고 나한테. 그렇죠. 어쩌라고. 그리고 저는 제가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파트 입주권이 생긴다. 정확하게. 최종 목표는 그거죠.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그 용도 변경을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두세 배 받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그걸 꾸준히 갖고 가면 재건축했을 경우에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렇죠. 유치원을 사려고 하는 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